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온효성사의 이 생애와 전체적으로 이 생애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꼭 전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신라 고려 이조를 거치면서 조금 이제 불교를 빛낸 조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신라 때는 온효, 그 다음에 이제 온효하고 또 같이 공부를 했는데 한 8살이나 적은데 그래도 좀 이름을 낸 거는 이제 뭐 온효 때문에 더 이름이 났고 의상이 온효 때문에 더 이름이 났지. 그래서 이제 의상의 삶이 저는 그래요. 크게 족적을 남긴 건 없어요. 이제 하음경을 전공을 하고 한 10여 년 동안 하음경을 전공하고 이제 한국에 왔다. 10여 년 동안 하고 왔다. 그러면 남는 것은 뭐냐면 하여튼 역사는 기록이 남기는 거예요. 기록이 남기는 겁니다. 지금 옛날에는 오직 문자의 기록이고 지금은 이제 영상이라는 게 좋은 거 있잖아요. 영상이 좋은 거이기 때문에 제 모든 이 기록들도 이제 영상이 나오면 인터넷에 있으면 뭐 우리가 뭐 다음이든지 네이버든지 올려놓으면 유튜브든지 그대로 우리 남아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이제 옛날에 문자로만 남아있을 때보다도 훨씬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뭐 제 얼굴 모습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이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남겨서 뒤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도 아주 빨리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 지금 해방 전에부터는 뭐 구한말 전부터는 전부 기록으로만 사진도 얼마 없고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그 기록이 중요한데 기록적으로만 봤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이 온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이 대강 알고 있는 이제 의상 그 다음에 이제 자장률사 뭐 신라에 몇 분이 있어요. 이제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흥도 있고 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려에는 이제 고려 때는 고려 뛰어난 분들이 이제 보조국사하고 이제 전 나홍하고 의천하고 이제 많아요. 제가 공부하는 데는 이제 운묵무기 뭐 이런 분들이 남아 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는 분은 이제 원래 나홍하고 무기였는데 무기라는 스님이 있어요. 무기라는 스님이 앞으로 제가 많이 거론할 스님이에요. 무기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온효성사 쓰면서 의천이 더욱더 가슴에 또 와닿았어요. 의천에 의해서 이제 이 온효가 드러났으니까 역사적으로만 아는 거라. 그런데 그 기록적으로는 의상이 남아있질 않아요. 법성계가 있고 기록적으로는 온효는 많이 남는데 근데 의상이나 나홍이나 보조국사나 무슨 태고보우나 무슨 함어득통이나 이런 생애를 배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온효를 알아야 되는 거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너무너무 뛰어난 이제 분이다 이 말이야. 뛰어난 분이고 앞으로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상에 나는 평생 이제 이 사상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 하다가 해도 다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상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때쯤에 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하고 공부하거나 공부 안 해더라도 한국에 아주 이제 세계적으로 알릴 분은 이제 온효밖에 없습니다. 생애에 대해서 조금 읽으라고. 생애를 내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이 시간에 대강 설명을 할게요. 꼭 한 장 읽어보세요. 여기서 안에 있는 파란 글들은 전부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기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 시간이 나면 꼭 한번 읽어보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살 때까지 16살 때까지는 집에서 있었다 이 말이죠. 16살에 출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기록에는 온효가 16살 때 어디로 출가했다 이거 없어요. 16살 때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16살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추정을 했느냐. 관체지관이라 그러니까 두 가닥 머리를 머리를 두 가닥으로 딴 나이를 말해. 머리 두 가닥 딴 그 영화 같은 거 보니까 있죠?
따가지고 댕기머리 따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되게 이제 그 이팔 청춘이라 그래요. 그 이팔 청춘은 이팔이면 몇 살이에요? 네, 28살이죠. 그래, 이팔은 16이라 원래 그렇게 하는 게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다 그래. 이팔에 그 이팔 청춘은 28살은 이팔 28살은 청춘이 아니죠. 같죠, 좀 무리해. 그래, 16살이 옛날에 더. 그래가지고 16살이 16살 때는 이제 관체머리라 그래. 관체머리. 그래 이제 한문으로 그 뭐냐면 쓰기가 어려운데 그렇다. 그리고 이제 황룡사로 출가했다는 것도 뭐냐면은 중국 고승전에만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고. 그런데 이제 이 원효와 의상의 출가 나이를 뭐 20살에 했다, 뭐 29살에 했다 이런 기록이 여기저기 막 다 틀려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가지고 그 뭐냐면 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관체 머리는 관체 머리는 상투로 찐 머리는 이 뭐냐면 16살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해놨어요.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이래 저 우겼어 하면은 16살에 출가를 했다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성인이 되면은 몰랐던 그 과거를 미화를 시키거든요. 미화를 시켜요. 뭐 지금 뭐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엄마가 전혀 빛이 안 나지만은 제가 이제 큰 업적을 했다. 그러고 이제 내가 살았을 때는 안 그러고 내가 저 죽고 이제 오래 있으면 저 정목 스님 어머니는 이제 원래 우리 어머니 초파일 날 한 번밖에 절에 안 가는데 아주 신심이 돈독하고 그리 쓰는 게.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니는 또 조금 그 종 만들 때 쌀 대박 그 뭐냐면 그 버시를 했는데 그것도 막 종을 만드는데 시주를 하고 막 이 정도로 신심이 그리 쓰는 거야. 안 봤으니까. 아니 그 나쁜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뭐냐면은 그 저기 신심을 돋구게 했어. 그래서 이제 이 초상화도 있죠. 초상화도 이제 내가 죽은 뒤에 여러분들이 초상화를 있죠. 내가 영정을 갖다가 내 이 모습대로 이대로 그리면 그놈이 나가 제자를 잘 못 둔 거예요. 어? 제자를 절대 그대로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위험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써졌어요. 이런 거를 다 읽어봐야 되니까. 훗날 그 뭐냐면은 신심을 더욱 돈독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또 내가 또 뭐냐 이 밖에 생긴 것보다도 또 내면은 더 또 조금 고고할 수도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얼굴을 좀 잘 그리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 그래.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이게. 그런데 그 원효는 내가 봤을 때 중요한데 미사오구가 없다. 미사오구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 미사오구가 없고, 그러면 이제 이 책 안에는 내가 여기저기 다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이 신라를 중심으로 한 뭐냐면은 이 삼국사 신라를 중심으로 한 그 당시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조금 통넓게 읽어야 돼. 대개 삼국시대를 말하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 이래요. 어?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럽니다. 대개 역사책 한번 보세요. 다 고구려 신라 백제 그랬죠. 근데 여기는 전부 신라 고구려 백제라 그래 됐어요. 신라 백제 고구려든지 신라 백제 고구려든지 신라 고구려 백제라 그래 돼 있다니까. 그 신라 백제를 여기가 내가 쓸 때 그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썼냐 그래서 의도적으로 썼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하죠. 요거 이제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그 이제 그 책임이고 그 사상이고 그 이념이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삼국시대는 신라가 주도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대단히 밀렸지만은 뒤에 신라가 주도를 해서 일단 백제를 합병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를 합병시키고 신라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항상 신라를 앞에다 쓴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자존심이에요. 불교 자존심이고. 예. 그게 이제 우리 이 원효를 중심으로 한 데는 그 고구려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신라, 백제, 고구려 그렇게 했다. 이 안에가 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나라 여기에 보면은 이 성씨가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제 성씨가 이제 신라 시대 때 나왔어요. 신라 여러분들도 조상들도 다 신라 때 성을 받았어요. 신라 때 성을 받고 이제 여러분들은 물어보세요.
족보가 성을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면 이조 때 산 성이나 어디서 주워 다니는 걸 가져온 성일 거예요. 정식으로 성이 된 거는 다 신라 때 이루어진 거예요. 신라 때 이루어지는데 원효도 신라 때 이 설씨를 받았다는 것을 명확히 적어 놓은 거예요. 이따 앞에. 예, 그런데 뭐냐면 이제 이 집권 세력이 박씨하고 이제 이 김씨하고 중심을 이뤘잖아요. 신라의 중심을 이뤘는데, 예. 우리 불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나보다 더 훨씬 말도 잘하고 이빨도 좀 좋고 그런 사람이 해가지고 우리 설민석이가 아주 강의를 그놈이 설씨야. 아, 그놈이라고 만든다. 설씨야. 설민석이가 원효의 후손이라 똑똑해. 설민석 알죠? 그 불교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불교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야 돼. 근데 이 모든 이야기거리는 다른 거지 말고 원효를 통한 이야기거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화경종요 뭐냐면 무량수경, 아미타경 이런 것이 착하게 쉽게 알아가지고 이 일반적으로 알리는데 막 어려운 거 알 필요 없죠. 어려운 거 알 필요 없고 쉽게 아미타경 선언 이런 것이라 그러면서 예, 정말로 예, 이런 얘기들을 이런 얘기들 전해주라고 전했어요. 이런 정도로만 예, 불교의 내가 이 원효를 통해서 배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원효를 알리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불교 연기법은 철학이다. 그 카페 봤죠? 불교 연기법은 철학이죠. 철학이야 종교야. 세계와 인간의 존재 방식을 얘기한 거잖아. 세계와 인간의 존재 방식이 지금 연기로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야. 연기야. 단들은 창조설도 있고, 그렇죠? 뭐 음양오행설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는 연기로 했다. 철학이다. 철학인데, 그 실체는 뭐냐? 그 실체를 하는 것이 종교거든. 그 실체는 모든 인연 은혜에 감사하고 보온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지금 알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있죠. 이거는 전혀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도 되는데, 이건, 이 불교를 이렇게 해서 이건 너무 놀라운 거야. 아니, 나도 놀라운 겁니다, 나도 놀라운데, 이거 원효를 통해서 다 배운 것이라. 원효와 정토를 통해서 배운 거라. 불교 연기법은 철학이요. 그 실체는 모든 인연 은혜에 감사하고 보온하는 것이다. 아니, 연기를 어떻게 실천할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 개념 정리도 안 돼 있고 지금 연기를 어떻게 실천하냐? 뭐 동태제비를 한다, 한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연기의 실체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고 보는 거라. 이것보다 더 이상은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전부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있죠. 나보다 훨씬 1000년, 2000년 전에 선지자들이요. 기독교 선지자들이 다 이용을 해버렸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은 거나요. 1000년, 2000년 전에 깨달은 거나 내가 지금 깨달은 거나 있죠. 이 우주 진리를 깨달은 거는 똑같아요. 2000년 전에 깨달으나 지금 깨달으나 똑같아요. 나하고 아무 교감이 없었는데. 예. 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얘들, 이 평민들 말입니다. 막 골치 아프게 기쁘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 하나만 가르치자. 이거 하나만 가르치면 너한테 봄이 온다. 복이 온다. 엄청나게 복이 오니까, 그냥, 뭐야, 이게? 그렇지. 범사. 범사에 감사야. 범사에 감사는 이것만 가르치는 거라. 그러니까 정모이가 연기를 가르치고 연기는 철학이고 뭐냐면 감사하는 거는 실천이고 이런 괜히 아는 소리 머리에 든 소리 하지 말고 뒤에 그렇게 나오든지 어찌든지 그냥 범사에 감사해.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할 사람 없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는 거야. 이게 최고의 법이야. 이게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다 써먹었어. 맞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1000년, 200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아니,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지 감사하지,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그냥 우리 연기의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런 게. 이렇게 작게 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이거 언니한테 배운 거야. 또 하나, 연불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라. 맞죠? 연불이잖아, 연불. 연불이니까, 연불.
연불. 뭐, 연불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지, 그죠? 부처님은 자연과 생명의 청정한 강명이라.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차원 높게 원료를 통해서 배운 것이 부처님은 자연과 생명의 청정한 강명을 부처님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죠? 여러분이 지금 속이 시커매잖아? 안 시커매요? 아니, 노란색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맑은 상태가 되면 그것을 이제 보살이라 그러고 더 극도로 맑으면 부처라 그러고 그래요. 부처는 별로 없지만은 그 자연과 생명의 청정한 광명이 이 뭐냐면은 부처님이라. 그걸 부처님이라 그래. 우리가 인격과시 있어 부처님이라 그래. 그것이 우리 주위에 가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 이게 어떻게 해서 불교에서 이런 해석이 나오냐 이 말이야. 연불인데 이제 불은 또 뭐냐 보신불이 있고 하신불이 있고 무슨 뭐 아미타불이 있고 요건 개소리는 아니지. 개소리는 아닌데 머리 아파 이게.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게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만 가르치면 되는 건데 이게 그냥 보통 말이 아니고 이 선문 하도로 주고받는 법으로도 훨씬 차원이 높은 거야. 차원이 높죠. 이런 차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자, 이건 뭐냐면, 이게 일심이다 그러니까 다 연기고, 아리아식이고, 공이고, 뭐냐, 그런데 무슨 또 뭐냐면, 비바사나 오온이고, 12처고 뭐 그러는데 왜 일심을 가지고 지금 하냐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조용하죠. 무식한 것이 이제 폭로가 나니까 지금은 나한테 대들질 않아요. 한 15년 전에만 해도, 아니, 그 원효는 그 돌것이라는 게 돌연변이 다 뭐냐면 연기를 가지고 오는데 뭐 일체가 일심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무리 독창적이라고 해도 불교에 어긋나지 않냐 이 말이라. 근데 언니가 그걸 갖다가 그 뭐냐면 다른 조사들이 내 일심을 얘기했지만 왜 연기인데 다시 또 상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심이라 하느냐 이것을 설명을 안 해놨거든. 근데 일심 하는 사람들도 그건 몰라. 그걸 정확히 몰라. 그래서 내가 그걸 찾아야 돼. 나도 모르면 안 되잖아. 나도 모르면 안 돼요. 나는 그 사람들이 아는 줄 알았는데, 아니, 언어를 그냥 불교를 일체경계가 일심이니까, 일체경계가 다 마음이 짓는 거니까 그런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걸 말이야. 아무데도 답이 없어요. 아무데도 답이 없는데, 이것도 원효한테도 답을 찾아가지고 쭉 깊은 데 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기의 법은 실체가 없다. 맞죠? 연기의 법은 실체가 없으니까 일체 경계는 네 마음이 짓는 것이다. 맞죠? 이 말이지. 자, 요거 연기로 이루어졌죠? 자, 연기로 이루어졌어. 연기로 이루어졌는데, 이건 실체가 없죠? 다 분해시키면은 요거 핸드폰이라는 거는 없어져 버리죠? 그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데, 마음이 짓는다 그래도 있죠? 마음이 짓는다 그래도, 뭐냐면은, 이 핸드폰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지으니까. 핸드폰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데 지금 이거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 여러분들은 엄청난 또 여러분들이 출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출가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가를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나하고 인연된 사람들이 한 60, 70명이 똑똑하면 엄청난 거지. 지금 내가 내 도반을 하나도 못 찾아가 그러는데 이거 지금 없다고 한다는 게 지금 한국 불교 아니야. 불교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아니, 물어봐, 가서. 이거 없는 건데 사람이 지금 관념이 있다고 한다는 게 아니야. 이거 있어. 이걸 가지고 그냥 확 때려버려, 그냥 가. 이거 없다 그러면. 똑같이 전부 없다 그러면. 아까 뭐, 이거 없다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빨리 고치세요. 참여하고. 알았죠?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체경계는 마음이 든다 할 때 있죠? 요건 긍정하고, 원초적으로 요건 긍정하고, 요걸 지 마음대로, LG 거이 좋다, 삼성 거이 좋다, 일제가 좋다, 이런 생각 있죠?
요거는 지 마음대로 지낸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어? 그래. 그러니까 그래. 요거 영혼이 좋다거나 영혼이 나쁘다거나 이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기의 법은 실체가 없으니 일체 경계는 이 마음이 짓는 것이다. 이 마음이라는 게 일심이라. 그러면 이제 일체 경계라는 건 이 경계할 때 있죠. 이 경계는 무슨 경계를 말하느냐. 그러면 중생이 지어낸 경계를, 관념으로 지어낸 경계를 말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것이 이제 전부 이제 있는 거라 이 말이야. 여기 원효를 통해서 배웠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 불교의 모든 내가 만든 거 전부 원효를 통해서 얻은 거지. 창조적인 이 언어는 뭐냐면 원효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어서 세계화를 시켜야지. 중국 거 전부 따라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중국 거 따라해서 새로 만들어내면도 그 제품이 원재료가 아주 중국 거야. 그러니까 중국어 아류라 그래.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뭐냐면 창조적으로 지금 언어 쓴 사람 봤어요? 없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한 사람 봤어요? 부처님은 자연과 생명이 청정광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없지. 맨날 생겨.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눈에 강조지만 이 공개적으로 또 얘기했어요. 신라 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역사 한 300년, 500년, 한 1000년 가까이, 1000년 이상 신라 원효 때부터 지금까지 한 1300년 동안에 한국에서 조사들이 쓴 그 어록이 논서가 세계 자랑할 만한 것은 그 뭐냐면 원효거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저 전체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원효가 신 같은 사람이라. 근데 신 같은 사람인데 너무 이럴 필요는 없어. 인간의 가능성이 저기에 있다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원효를 자꾸 깊이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면은 천상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00년이다. 이것을 막 실감을 하고 있는 거라. 실감을. 예. 실감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집에서 있을 때 산매에 들어간 시간 있잖아요. 한 10분이나 20분 동안 어떻게 산매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지는 거야. 어떻게 하다가 들어갔단 말이야. 딱 들어갔는데 깊이 있었다. 깊이 있었으면 그 힘 있죠. 그 힘으로 며느리, 손자, 아들 전부 마음을 다 봐부르는 거라. 그러니까 원효는 지금 산매 속에 많이 살았잖아요. 굉장히 긴 세월을 살았는데 원효의 연세가 지금 원효의 나이가 최소한 몇 살이냐 하면 최소한 몇 살인지 아세요? 최소한 1300몇 살이라. 1300살. 1300년 동안 살아있으니까. 좀 살아있죠. 그래서 이제 원효가 뭐냐면 일심을 지은득했죠. 그 상태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이 많은 글을 써낸 것이 놀라운데 놀라울 거 아니야. 그렇다고. 그런 것을 지금,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책을 갖다가 지금 하는 거거든. 그런 이제 예를 출가를 했다. 출가해가지고, 17살부터 이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18년 동안만 이제 출가 생활을 했다, 이 말이야. 출가 생활을 했다. 출가 생활을 했는데 18년 동안 18년을 했다고. 그럼 34살이죠? 17살에 18년 동안 거의 고선사에서 살았다. 고선사.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경주 가면은 버스 타고 차 타고 가든지 고선사 한번 가보세요. 경주 외곽 쪽으로, 저 남쪽으로, 동남 쪽이지? 남쪽으로, 남동 쪽이네. 경주 시내에서. 고선사, 비도 있고, 탑도 있고, 터가 있으니까. 거기가 살았어요. 거기서 살았는데, 예. 황룡사로 출가했는데, 중앙에 있지를 않고, 그 가서 살았다고. 거기서 봤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그 고선사에서 살았던 기록이 분황사에서 살았던 기록보다도 훨씬 더 많다. 이 얘기입니다. 분황사에서 구체적으로 산 건 없고. 왜 이런 걸 추측해야 되냐면, 원효가 이제 열반을 하고 이제 140년 후에 이제 비를 세우는데, 비를 어디다 세울 것이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설중업이 이제 손자가 이제 신라의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야. 지금 같으면 그분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비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비를 세우기 전에 이제 설총은 죽은 것 같아요. 중업은
그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어디다 세울 것이냐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원효가 출가 생활을 가장 많이 한 데다가 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이 뭐냐면 전국구가 돼가지고 이제 누비고 다니는데 그때는 스님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미 속설했다고 한속을 했다고. 그러니까 출가 생활을 가장 많이 한 데가 어디냐 생각하니까 고선사거든. 예. 근데 고선사가 그 원효의 명성에 비해서는 그 비를 세우기가 너무 적은 절인데 어쨌든 거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것다 세운 겁니다. 그것다 세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34살 때 이제 크게 깨닫고 그 뒤에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자기가 결정을 했는데 집으로 갔다 이거야. 집으로 초계사로. 초계사를 갔는데 야 이건 중요하죠. 이 초계사 이 기록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초계사라는 기록 있죠. 초계사를 짓다 한번 봅시다. 초계사 가사를 바치고 전부 지었고 재밌어요. 읽어보면 이걸 아직 안 읽어봤어. 참 129쪽. 129쪽. 예. 자 이게 초계사를 창건하다 갔다 34살을 갔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이렇습니다. 원효가 어렸을 때 출가를 해가지고 신심이 너무 돈독해가지고 뭐냐면 자기 집을 절로 바꿔가지고 그게 이제 초계사로 만들어가지고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6살에 출가를 했는데 그 집에서 너무 신심이 깊어가지고 뭐냐면은 초계사를 절을 바꿔가지고 집을 바꿔가지고 초계사를 지어줬다. 아니 출가를 시켰는데 와가지고 집을 고쳐가지고 말이야 절을 하겠다는데 그 용서를 할까? 안 해. 천지가 저런데 여기 와서 왜 절 중노릇을 해? 이놈의 자식이 그냥 그랬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뭐냐면 34살에 갈 때 집으로 갔다. 여러 가지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이 감정도 밖에서 볼 때는 감정도 좀 있고 뭔가 대단한 각오로 집에를 돌아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9명의 스님들이 따라갔다니까. 그게 기록이 때야. 고선사 서상 하상비에 왕성 서복유일 소사 왕성은 그래 129페이지 읽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신라에 왕성이 있었는데 왕성 요속궁 비슷한 것이죠. 그 요석이 살았으니까 요석궁이고 그 왕성입니다. 서북 쪽에 유일일 하나의 적은 절이 있었다. 이 절을 갖다가 저는 초계사로 본 거예요. 예. 절이 있었다. 초계사. 그런데 거기에는 참기 있죠. 참기 외서 등 견처거세. 자, 이런 책들을 봤는데 이런 책들을 세상에서는 만약 배척했다. 대강 보면 이렇게 알아버려야 돼. 이거 얘기는 이 참기는 하면 비설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기나 외서. 그다음에 도교나 유교 이런 책을 많이 보고 그랬다 봐. 거기서 봤는데 이런 책들은 사실 세상에서는 배척을 했어요. 세상이 이 승가의사랑 이런 데 배척을 했어요. 무슨 예언서를 보고 그래. 무슨 장장 노자 보고 그래. 불교 보지. 이러면서 배척을 했는데 원효는 이제 이미 깨달았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다 세상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다 써놨어요. 뭐라고 쓰냐면 세상을 다양한 사람들을 제도하려면 유교도 알고 불교도 알고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거예요. 자 밑에 뒤에 참기 위해서 등 견처거서라 취중어문 논자 취중신문논자 신문논자 왕성 서북 쪽에 작은 절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번역을 했다. 야 비결서 외서 등을 보았으나 세상에서는 배척당하였다. 이 책들이 배척당했다 이 말이에요. 서당의 저술 가운데서 특히 신문논은 자 여기 보세요. 이 번역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기 있죠. 취중이다. 이 써놨죠. 취중. 취하. 다른 데도 번역을 다 잘못했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취중. 그 가운데서 특히 이 말이야 한문으로. 이 원효 하면 이 모든 기록들을 번역을 정확하게 하려고 한 시간을 두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취중 신문론 이 말은 어느 저서를 가져온 데서도 그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신문론은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자세히 보라. 계문을 높이고 다 끝났네. 참기는 비결서 또는 미륵이다. 위에서는 불교, 유교, 도교 등의 경서이다.
견척, 배척을 당했다.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하나하나 해야지 책을 볼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가는데 131페이지 고선사 서당 화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만선화상 식중점 불법능자 유인 계칭대 대사초 계사 대사 제초계 12찬윤풍지 대장야. 번역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역은 읽어보세요. 만선화상의 직위 중에 전하여 말 불법에 능한 자가 9명이 있는데 모두 대사라고 불렀다. 대사가 초계사에 있을 때 현풍을 돕고 칭찬한 대목수들이었다라고 했다. 이제 참 끝나야 되는데, 만선화상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원효가 34살 때. 근데 자기 글을 써놓고 그 뒤에다가 있죠. 이제 조금 뭐냐면 메모를 해놨어요. 메모를 해놨다 이 말이 지기입니다. 지기. 식자예요. 식자가, 이건 식자가 아니에요. 식중이라고 돼 있죠? 이건 식자가 아니고 지자입니다. 지자. 이건 적을 지자예요. 적을 지자예요. 이 정도만 해야지. 이 동영상 본 사람들은 많이 공부하고 나한테 찾으라 그러고 그랬지. 여기에다 이 만선화상이 글을 써놨어. 원효가 집으로 갔는데 9명의 이 목수가 따라갔는데, 목수가 원효 집을 지어주려고. 원효보다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되게. 그럼 집을 지으려고 갔는데 그 목수인데 일명 대사라고 부르고 대목수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대사들은 다 목수를 잘해요. 아시죠? 네. 제가 목수잖아요. 맞습니다. 세상 일을 다 잘하는 거라. 이 사람들이 대목수라고 부르면서 대사라고 불렀다는 게, 이 사람들이 이 원효의 집을 지어줬다니까. 어떻게 지금 출가했는데 집을 지어줘. 다 34살 때 원효가 힘도 좋고 당당했거든. 그래서 원효를 따르는 이 대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난 집에 가겠다. 보따리 싸고 와.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사님 집 잘 지어가지고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자기들이 목수집을 잘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 뭐냐면 이 처마가 쫙 날아가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다 지어 놓고는, 야 멋있다. 황명사보다 더 멋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 현풍을 도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현풍은 뭐냐, 헤아리게 어려울 정도로 깊고 미면 풍경은 아담한 정치를 만든다. 다 설명을 해놨잖아. 그래 보라, 하나하나 봐. 모르면 물어보고. 길게 만들기서 끝내야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